예. 2단원 1페이지 시계 사용된 기후에 따른 시계 분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은요, 항등식과 방정식, 부등식은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생각해봅시다. 우리 중학교 때 항등식 문제를 주로 배웠어요? 방정식 문제를 주로 배웠어요? 방정식 위주로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뭘 배우겠다? 항등식을 열심히 배워보겠다 이에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은 두 개의 부등식 중에서요, 조건 부등식만 배웠어요.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뭘 배우겠다? 절대 부등식 위주로 배울 거예요. 그럼 뭐가 항등식이고 뭐가 방정식인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우리 항등식의 뜻 두 줄 제목까지 붙여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항등식, 모든 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값이 나오는 등식이에요. 자, 우리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 등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해봐 라고 하면 x는 1, 2, 3, 4, 마이너스 100, 1000만, 아무 수나 다 되지. 맞아? 이처럼 모든 값이 답으로 나오는 등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항등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봐봐. 출제하시는 분이 얘들아, 얘 항등식이거든? 근한번 구해보겠니? 이런 문제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왜? 항등식은 항상 답이 모든 수인데 그럼 뭘 구할 필요 있어? 그냥 답이 빤히 나오는 걸. 그래서 항등식 문제는요, 근을 구하시오 라고 묻는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와요. 대신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있는 자리를 미지수 A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는 개수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미정개수라고 불러요. 되겠습니까? 즉,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얘들아, 내가 지금부터 항등식을 보여줄게. 얘가 항등식이거든? 근데 이 미정개수는 뭘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겠습니까? 3. 되겠습니까? 항등식 문제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요. 자, 그럼 우리 방정식 제목부터 읽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방정식, 어떤 특정한 값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즉, 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값만 나오는 등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3x는 2라는 식이 있으면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은 3분의 2밖에 안 나오지. 얘만 답이야. 이처럼 어떤 특정한 값만 답이 나오는 등호가 붙은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 어떤 특정한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주로 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절대 부등식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 시작! 절대 부등식,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모든 실수값이 나오는 부등식. 자, 밑에 있는 조건 부등식도 읽어볼까? 시작! 조건 부등식,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즉, 부등식을 풀었는데 답이 어떤 특정한 범위만 나오는 부등식. 우리가 배웠던 건 조건 부등식이지. 알고 보니까 우리는 이때 이 특정한 범위를 주로 뭐라고 부릅니까? 수학에서 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조를 가만히 보니까 항등식은 둘 중에 부등식의 누구와 구조가 좀 유사한 것 같아요? 절대 부등식과 구조가 유사하고, 방정식은 조건 부등식과 구조가 유사하죠? 자, 밑에 채워넣으세요. 개념적으로 항등식과 절대 부등식은 구조가 같다. 방정식과 조건 부등식은 구조가 같다. 라고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은 구조가 같다. 방정식과 조건부등식은 구조가 같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항등식과 절대부등식, 방정식과 조건부등식이라고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항등식과 절대부등식, 방정식과 조건부등식.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 이 방정식과 항등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AX는 B라는 식이 있어요. 그런데 얘는요, 방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항등식이 있는데 이 항등식이 AX는 B라는 구조로 생겼어요. 그러면 이 똑같은 등식이지. 맞아? 등식은 항등식 아니면 방정식인데 식이 똑같은데 풀이가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요. 얘 풀어보겠습니다. X는 A분의 B가 나온다.
요렇게 하려면 A는 구경만 하세요. 0이 아니다. 어머 그러면 A가 0이 되면 얘는 0 곱하기 X는 B네. 거꾸로 읽으면 B가 0일 때 X는 0분의 0꼴이 나와서 X는 부정. 자, 두 번째 얘를 부정해서 B가 0이 아니면 X는 0분의 0 아닌 꼴 같은 게 나와서 X는 블루. 이게 고등수학에서 배우는 1원 1차 방정식인데 이런 식으로 푸는 걸 뒤에 가서 배울까? 필기 안 해도 돼? 와우,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래서 방정식은요. 얘일 땐 얘가다, 얘일 땐 얘이고 얘일 땐 얘가다, 얘이고 얘일 땐 얘가다. 이렇게 답이 세 종류가 나와요. 자, 항등식 문제입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0, N, B는 0, 브레이크. 왜? 얘는 X를 구하는 게 아니라 미정 개수를 구하는 거여서 A, B의 값을 그냥 이렇게 구해낼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들냐면 와, 씨,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식인데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이거 되게 잘 구분해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식이 같은데 어떻게 구분할 거야? 방정식인지 항등식인지.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질문 있어요? 예, 알겠어요. 손을 이렇게 들길래, 예, 구분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방정식은요, 풀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냥 별 언급이 없어요. 대신 항등식은요, 앞에다 항상 이 식은 항등식이 걸랑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라는 강조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러면 그 표현을 외워야 돼요? 안 외워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표현 뒤에 등식이 아닌 부등식이 붙으면 전부 다 절대부등식이 돼버리는 거야. 구조가 같다는 건 그런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 우리 1, 2, 3, 4, 5, 6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두 번 읽을 거야. 시작!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에 같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관한 항등식. 자, 딱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은 뭐야? x자리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항상 등식 성립해. 이 얘기가 바로 항등식의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요. 임의의라는 표현이 종종 나와요. 우리가 임의의 이런 말 평소에 잘 안 쓰잖아. 그리고 임의가 뭐예요? 그러면 알 것 같은데 뭔가 찝찝한 느낌. 자, 수학에서는요. 임의라는 모든 표현은요. 그냥 모든으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똑같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 내시는 분들은 모든보다 임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건 애들이 다 잘 알아먹는데 얘는 좀 아리까리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요. 되겠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읽으면 암기하겠습니다. 시작! 항등식의 다양한 표현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임의의 x값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등식 어떤 x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가 어떤 값을 갖든지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관한 항등식 이런 표현 나오면 전부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우리 항등식의 성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 보도록 하자. 자, 이제 요걸 쪽으로 언급을 했어요. 야, 뒤에 나오는 식은 전부 항등식이야 라고 언급을 했어. 그러면서 ax 플러스 b는 0이거든 풀어봐 라고 했어요. 자, 항등식의 목적은 항상 근을 구하는 거다. 미정 개수를 구하는 거다. 미정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a하고 b를 구해야 되겠죠. 이때 a와 b를 구하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두면 돼요. 이 식에는요, 지랄 발광 난리치는 애가 하나 있어요. x. 난 아무 소나 다 낼 수 있어. 100만! 마이너스 100만! 뭐 이런 미친 짓을 하는 애가 얘야. 근데 고요하게 는 0을 만들려면 얘를 죽여버려야겠지. 얘를 죽이기 위해서 앞에 곱해져 있는 a가 누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a가 0. 그리고 a가 0이 돼서 얘 사라졌지. 그럼 남은 식 그대로 읽어요. b는 0. 이게 항등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항등식 문제 AX는 B라고 나왔을 때 뭐예요? X 죽여버리려고 A 0 했지. 그래서 얘가 0 되고 나니까 B도 뭐가 돼야 돼? 0. 이렇게 그냥 손쉽게 휙 풀었던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등식이 맞춰야 되는데 X가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애야. 등식만 맞추면 돼.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가 돼야 돼? A와 C가 같아야지 등식이 되겠지.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인 B와 D도 같아야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세 번째. 난리치는 X제곱 죽여버리고 싶어요. A는 0. X 죽이고 싶어요. B는 0.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식 그대로 불러요. C는 0 돼요. 자, 네 번째 보도록 하자. 양변에 똑같은 X제곱 같이 죽여버리려면 A랑 A 다시랑 같으면 되겠죠. B랑 B 다시랑 같으면 되겠죠. C랑 C 다시랑 같으면 되겠죠. 네. 저 그리고 표시 저거 N And. 저거 어떻게 쓰지? 선생님도 반대로 쓰고 있거든. 원래 잠시만. 갑자기 부르고. 선생님이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선생님은 습관이 반대로 돼 있어. 예, 원래는 예,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선생님 그린 것과 반대로 그리면 돼.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네. 아니면 and 쓰는 수밖에 없어? 근데 배우는 게 나을 거야? 수학에 and 너무 많이 나요. 자, 예, 됐죠? 네. 집에 가서 네이버 지식인에 한번 물어보세요. and 쓰는 법 알겠지? 이쪽에 치면 나올걸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함등식의 성질을 결과적으로 보면 같은 차수의 개수 끼리끼리 같다라고 정리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 X에 관한 함등식을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X를 죽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요. X를 죽인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요. 지금 배우는 이 개념은 나중에 똑같은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X를 죽인다, I를 죽인다, 루트를 죽인다. 정말 한 채 오차도 없이 똑같은 개념들로 확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밑에 네모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우변 중 같이 읽어볼까? 시작! 좌변우변 중 어느 한쪽에 X가 있을 때는 그 앞에 개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X를 죽이는 작업이고 좌변우변 모두 X가 있을 때는 개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양쪽에 있는 X를 죽이는 작업이 된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단 죽일 때는 몰아넣고 죽인다. 예,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에요. 옛날에 독일군들이 그 유태인들을 죽일 때 똑똑 여기 유태인 살아요? 빵 이런 식으로 죽이지 않았지. 여러분 모두 한 곳에 모이세요 이러고 기차 타고선 아우슈비츠 탄광에 한 군데 몰아넣고 통째로 죽였어요. 이게 죽이는 기술인데 X도 그렇게 죽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몰아넣고 죽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문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앞으로는 기민하게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되겠지.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 이거 무슨 문제 되겠습니까? 항등식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와, 항등식 문제야? 라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봤더니 문제가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는 X가 하나밖에 없지. 그런데 여기 X가 막 여기저기 널려있지. 이렇게 여기저기 널려있으면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얘를 한 군데 몰아넣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준 후에 죽이셔야 돼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제곱 죽이고 싶어요. C가 몇이 되면 될까요? C는 4가 되면 되겠지. 그치? 와, 요번에는요, 얘하고 X를 죽이고 싶어. 얘하고 같으면 되겠죠? A는 9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찌끄레기 안 그냥 불러주면 되죠. B는 4. 끝. 이게 항등식이에요. 쉽다 어렵다? 쉽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얘는 가장 기초적인 성질일 뿐이고요. 항등식 문제는 되게 어렵게 변형되는 문제 유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정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항등식이라는 애를 배우고 있죠. 항등식의 풀이의 목적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미정계수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와 대비되는 방정식이라는 애가 있지.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다? 근을 구하는 거다. 근데 미정계수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개수는 개수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되겠어요? 네. 자, 이 밑에 있어요. 미정계수. 적어 놓으십시오.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잠시만요. 여기 하나 더. 이게 아닌가. 미정계수법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에요. 미정계수법. 자, 미정계수법이란 항등식에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즉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제 미정계수 문제 정리가 돼요? 네. 자, 지금부터 우리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적어 놓으세요. 좌변, 우변 모두 정개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개수 비교법이라고 수학에서 불러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항등식의 성질이에요. 좌변, 우변 모두 정개되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개수 비교하면서 답 낼 수 있지? 네. 이게 바로 개수 비교법이에요. 가장 유치한 형태 되겠습니다. 자, 2번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수치 대입법이라는 방법이에요. 수치 대입법. 그리고 실제로 항등식 문제에서 가장 주력이 되는 가장 주요한 풀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올 때 그냥 무식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나누는 법이에요. 문제에서 나눈다는 말이 나오면 나누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나누면 항상 아까 봤던 A는 BQ 플러스 R 구조의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구조는 당식의 나눗셈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검산식은요, 항상 얘하고 같은 식이야,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에요. 나눈다라는 결과로 나온 검산식 구조의 식은요,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없어도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x에 관한 내림차순식을 x-p에 관한 내림차순식으로 바꿀 때 연조립제법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연조립제법. 그리고 미분계수 구할 때 미분법이라고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 5번은요 미적분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4번은 2단원 맨 마지막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번부터 4번까지 공부를 할 거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유형은 2번 유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갈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요,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게 개수비교고 이게 수치대입이고 이게 나누는 경우고 이게 연조립제법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겠지. 그러면 너희들은 적어도 이 개념을 자주 읽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 무슨 방법 써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직접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역시 우리는 항상 이제 이런 표현 보면 막 흥분해야지. x의 값에 관계없이 등식이 성립할 때, 와우, 항등식 문제구나. A, B, C 구하래요. 미정계수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네. 그래서 이 문제 딱 봤더니 질문. 얘는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나누는 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연조립제법으로 풀 수 있을까요? 수치.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자, 보자. 우리 무식하게 전개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좌변, 우변 모두 전개 가능하니까 개수비교법으로 풀 수도 있고 수치대입법으로 풀 수도 있지.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할 때는 수치대입법이 항상 유리해요. 자, 그러면 수치대입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봐요.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지. 이때 이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모르는 값 옆에 곱해져 있는 가로가 0이 나오는 숫자를 고의로 그 숫자만 골라서 대입하는 거야. 그 수치만 골라서 대입하는 거야. A를 몰라. A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면 x-1을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선 x 자리에 모두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그럼 봐. 2 빼기. 와우, 0 돼서 다 사라져. 요 뒤에도 2 빼기 d식도 다 사라지지. 오직 중간식만 살아남네요. 그렇구나. 얘는 b에다가 2 빼기 1 해서 1, 2 빼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요 값이 1이 나왔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b가 몇이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손쉽게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이제 너희들이 얘기해봐. 하고 많은 숫자 중에 무슨 숫자 대입하고 싶어 이제? 3도 대입해 볼 수 있고 또 무슨 숫자 대입해 볼 수 있어요? 1도 대입해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남은 것들 다 구할 수 있겠네? 선생님이 한 것처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정답을 달아놓았으니까 풀어보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0을 곱하면 다 사라져요. 곱해진 것들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치대입법으로 푸는 게 좋아. 네. 2a는 1이니까 네. 예, 됐어요? 네. 오씨, 맞아. 선생님 이거 잠깐. 선생님 잘못 썼어요? A였어요? 오, 맞아. 선생님 왜 질문이 나왔나 했다. 미쳤어요, 선생님이? 네.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 유형 같은 게 수치대입법으로 훨씬 노골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수치대입법. 우리가 이미 개수비교법은 해봐서 알잖아. 되게 유치한 거.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나오고 대부분 수치대입법만 나와요. 자, 얘를 수치대입법으로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건 다 다항식을 알겠는데 얘를 몰라요. 얘. fx가 어떤 x에 관한 식인지 모르지. 그런데 모르는 값 옆에 가로가 곱해져 있을 때 모르는 값을 없애기 위해서 가로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찾아서 대입합니다 라고 했죠. 우선 첫 번째 x자리에 몇 대입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요. 그럼 얘 쫙 계산되면서 0 마이너스 2의 4제곱 몇인가? 16? 예.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b라는 식이 하나 나오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식. 얘는 x 말고 그냥 여기에 보면 x의 제곱, x의 4제곱이죠. 그냥 요거는 x 말고 x의 제곱 자리에 1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그러면 얘도 이제 좌변의 식은 0이 나오고요.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라고 나오네요. 이제 AB 구해야 돼요. 와, 미지수가 2개, 식이 2개, 이원 1차 연립방정식. 중학교 때 배웠던 유형이다. 비비 없애주기 위해서 두 식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12 마이너스 2a. 그러므로 a는 몇 나옵니까? 6. 자, a가 6일 때 b는 몇 나옵니까?
B는 마이너스 8. 그냥 8 아니에요? 예. 되겠습니까? 네. 2번 1차 1방정식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이 돼 있으면 손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예. 준서는 예. 엔드 잘 연습해 보세요. 선생님도 못 쓰는 거라서 할 말은 없다만 선생님은 습관을 맨 처음에 그때 선생님이 공부할 때 네이버가 없어서 나름 했는데 거꾸로 쓰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준서는 네이버 지식인 찾아봐서 잘 배우나?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의 값에 관계없이 어떤 식의 값이 일정할 때 상수 a와 b 합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드디어 살살 난이도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x, y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보면 우리는 x, y에 관한 항등식이구나. x도 죽여버리고 y도 죽여버려야 되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항등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식이 필요해요. 근데 얘는 등식이야 그냥 식이야? 식이지. 그런데 얘는 사실 등식이 숨어져 있어요. 볼까? 자, 이 식의 값이요 어떠하되? 일정하되. 일정이라는 말이 뭔데? 하나로 정해져 있다야. 안타깝게도 내가 그게 뭔지 모를 뿐이지 얘는 하나로 정해져 있다야. 자, 그래서 수학에서요, 야, 뭐가 일정한 값을 가져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이 식을요,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요, 뭔가 하나의 일정한 값은 있는데 그 값이 뭔지 모를 뿐이지, 는 K,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 넣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넣어주세요. X, Y 제외한. 근데 선생님은 K를 좋아할 뿐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표현이 보이면 는 K로 놓고 푼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모의 값이 일정이란 말 나오면 항상 는 K로 놓고 푼다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구조가 아니잖아. 우리는 좌변 우변 모두 정비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래서 양변에 얘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2는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3k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 그럼 이제 좌변 우변 모두 정리할 수 있으니까 무슨 방법으로 푸시면 좋겠습니까? 개수 비교법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 비교해요. 와, 얘랑 봤더니 A랑 K랑 어때요? 같다. 얘랑 봤더니 B는 몇과 같아요? 2K. 얘랑 봤더니 K는 몇이 되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되겠지. 그러므로 A의 값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B의 값 구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A 더하기 B의 값 구하면 답은 마이너스 1. A가 왜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랑 같죠? 네. 즉 K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A랑 K랑 같거든. 왜? AX, KX.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지워도 되나요? 아직?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예, 4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된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은요, 가로 세모로 바꾸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검산식 구조가 돼서 무조건 항등식을 했지. 문제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어도 나눈다 라는 말이 나오면 항등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로 푼다? 나누는 법으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4차, 3차, 2차, 1차 빠진 항은 반드시 0.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요,
뭐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안 읽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읽으면 실수를 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읽을 때 항상 빠지나 놓칠까봐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근데 비극의 시작은 이런 거야. 4차, 3차, 2차, 1차, 상수. 가끔 읽으면서 이런 짓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이러면 안 돼요. 개수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없을 것 같이 한 번씩은 다 겪고 가는 일이야. 자, 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1 a 이렇게 나오네요.